자, 이번 시간은 166페이지 제4절 등기소, 등기관, 등기부. 자, 요게 이제 바로 뭐냐면 등기의 기관. 등기의 기관 및 설비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등기의 기관 및 설비인데 여기서 이제 등기의 기관이라고 하는 것. 등기의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등기소를 나타내요. 등기소를 나타내고 이 등기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게 설비예요. 등기소. 그래서 등기소는 인적 설비하고 인적 설비인 무엇? 등기관. 인적 설비인 등기관하고 물적 설비. 이 물적 설비인 무엇이다? 등기부로 나타내는 것을 말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등기의 기관 및 설비에서는 등기소와 인적 설비인 등기관, 물적 설비인 등기부가 되는데 시험의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것은 어디예요? 등기부가 되는 것이고 이 등기관은 1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단 한 번도 시험에 나오지 않은 것. 단 한 번도. 그만큼 양도 적고요. 중요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등기관에 대해서는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등기소는 전 시간에 했던 우리가 관할 등기소 때문에 시험에 자주 등장을 하지만 내용으로 봤을 때는 역시 아주 어려운 내용은 아니다 이거예요. 등기소부터 볼게요. 등기소. 자, 등기소. 자, 등기소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거죠. 등기소. 등기소라고 하는 것은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국가기관.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국가기관을 무엇이라고 한다? 얘를 등기소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 이와 같이 교재 166페이지 이와 같이 등기사무를 관장 또는 감독하는 국가기관은 법원이고 법원 중에서도 지방법원과 지방법원과 그 지원이 관할구역 내 등기사무를 무엇하고 있다? 관장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판에 무슨 등기소, 그죠? 전부 다 등기소가 되는 거고요. 지방법원의 등기국과 등기과, 지방법원 지원의 등기과, 이것을 전부 다 등기소가 되는데요. 등기소라고 하는 것은 등기사무를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 좀 더 보셔야 될 것이 대법원. 그 대법원의 등기과가 있어요. 대법원의 등기과는 직접적으로 등기사무를 처리하지 않는다고 봐요. 대법원의 등기과는 직접적으로 등기사무를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뭐가 아니다? 등기소가 아니다 이겁니다. 등기소라고 하는 것은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국가기관을 의미하는데 그 구체적으로 이제 나와 있죠. 무슨 등기소 이렇게 나와 있으면 전부 다 등기소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대법원의 무엇은 등기과는 등기사무를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등기소다라고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다음 밑에 등기소의 이제 광역화라고 해가지고요. 규모가 작은 등기소의 열악한 인적 물적 시설의 한계를 극복하여 보다 고도화되고 친절한 등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대도시 내에 있는 여러 등기소를 통폐합한 등기소를 광역 등기소다라고 하는데 최초의 광역 등기소로서 광주지방법원의 등기국을 비롯하여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최근 개소한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영등포가 있죠. 여기 서울지방법원 등기과, 상업등기소, 동자, 관악, 성북, 강남등기소를 통합한 것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이다라고 하는데 이 광역화까지는 보실 필요는 없어요. 광역화까지는 보실 필요가 없고요. 일단 등기소의 가장 핵심은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국가기관을 무엇이라 한다?
등기소라고 하는데 대법원 등기관은 등기 사무를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등기소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규칙 한번 잠깐 볼까요? 166페이지에 규칙을 보시면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의 처리의 지원, 등기부의 보관, 관리 및 등기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어디에? 법원 행정처에. 법원 행정처에 무엇을 둔다? 등기정보 중앙관리소를 둔다. 어디에 둔다? 어디에 두는 거예요? 법원 행정처에. 중요하고요. 법원 행정처장은 중앙관리소에 전산 운영 책임관을 두어 전산정보 처리 조직을 종합적으로 관리 운영하더라 이겁니다. 같이 기억을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등기는 어디 가서 해야 되느냐 이거죠. 등기는 어디 가서 하냐면은 관할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해야 돼요. 그 등기는 원칙적으로 어디 가서 등기를 해야 돼요? 그 등기할 목적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만약에 관할을 전 시간에 했던 관할을 위반을 해가지고 등기를 무엇하면 관할을 위반을 해서 등기를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관은 몇 호에 의해서 1호에 의해서 무엇을 해야 돼요? 1호에 의해서 각하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각하를 하지 않고 등기를 무엇을 했다라는 거예요? 각하사유를 간과하고 등기를 실행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록을 해버렸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실행된 등기의 효력은 바로 또 전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이 되는 거예요. 당연 무효인 등기더라 이겁니다. 당연 무효인 등기고 등기관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가지고 직권으로 말소하거나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교재 보시면 관할 위반에 등기해가지고요. 중간에 관할을 위반하여 신청한 등기는 관할 등기소에 송부하는 것이 아니라 무효가 된다 이거죠. 당연 무효고 직권 말소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등기는 이렇게 관할 등기소에 가서 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 무엇이냐면 관할 등기소에 무엇이 있다? 예외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 예외는 2개더라 2개. 예외는 2개인데요. 하나는 뭐냐면 관할을 우리가 지정받을 수가 있어요. 관할을 지정받을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관할을 위임받을 수 있더라 이겁니다. 관할의 지정과 관할의 위임 2가지더라 이겁니다. 자, 일단 핵심은요. 관할을 지정하는 사람은 누가 되는 거냐면 관할 지정권자는 상급 법원장이 되는 것이고 관할을 지정하는 사람은 상급 법원장이 되는 것이고 관할의 위임권자는 누가 되는 거냐면 대법원장이에요. 관할의 위임권자는 대법원장이더라 이겁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지만 나왔을 때 암기를 해놓지 않으면 틀릴 수 있으니까 좀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관할의 지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거죠. 관할의 지정은 이런 개념이에요. 이렇게 했으면 여기는 강서구예요. 강서구고 여기는 양천구더라. 양천구. 강서구 양천구가 있으면 여기는 강서구 화곡동. 강서구 화곡동이고 여기는 양천구 신월동이더라 이겁니다. 그 화곡동이라고 하는 지번부여지역이 있고요. 신월동이라고 하는 지번부여지역이 있는데 이렇게 한 필지는 성립이 돼야한대. 이와 같이 1필지 성립은 되지 않죠. 왜 1필지 성립은 안 돼요? 지번부여지역이 다르니까. 우리 지적에서 배웠던 지번부여지역이 다르니까 1필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화곡동하고 신월동에 걸쳐가지고 한 필지를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관할의 지정은 이 토지는 관할의 지정에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무엇을 여기에 A라는 사람이 여기다 화곡동하고 신월동에 거쳐가지고 건물을 신축을 했어요. 그럼 여기에 강서등기소가 있고요. 강서등기소가 있고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양천등기소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럼 이 A라는 사람은 고민스럽겠죠. 등기를 가서 하는데 강서등기소에서 할 것이냐 양천등기소에 가서 할 것이냐가 고민스럽다 이겁니다. 그럴 때는 이 A가 관할을 무엇해달라고? 지정을 해달라고 신청을 하더라 이겁니다. 어디에다 신청을 해요? 상급 법원장에다 신청하는 겁니다. 상급 법원장에다가 신청을 하는데 이 상급 법원장이 경우에 따라서 틀려져요. 그때그때마다 틀려지는데 지방법원장이 될 수도 있고요. 지방법원장이 될 수도 있고 고등법원장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가 될 수도 있냐면은 대법원장이 될 수도 있더라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 관내이면은요 지방법원장이 지정을 해주는 거고요. 지방법원을 달리하게 되면 고등법원장이 지정을 하고 고등법원을 달리하면 누가? 대법원장이 우리가 그 지정을 해주는데 시험에서는 여러분들 일단 그냥 뭐만 기억하시면 돼요. 관할의 지정권자는 누구 된다? 상급법원장이다. 그럼 여기서 상급법원장이 관할을 여기서 지정을 신청을 하게 되면 관할을 무엇을 해줘요? 관할을 지정을 해주겠죠. 이렇게 지정을. 강서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하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 지정받은 강서등기소에서 이 건물에 대해서 관할권을 가져요. 그럼 이 A는 지정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지고 강서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합니다. 그럼 등기관은 양천등기소에다 알려줘요. 왜? 여기서 등기를 했으니까 혹시라도 중복등기가 또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가장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어떠한 부동산이 2개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쳤을 때는 관할을 무엇을 받자? 지정을 받자 이겁니다. 그래서 관할 지정권자는 누구예요? 상급법원장이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관할의 위임, 이렇게 관할의 위임. 관할의 위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등기소가 하나 있고 여기에 등기소가 하나 있어요. 그럼 이쪽은 이쪽이 관할이고 이쪽은 여기가 관할인데 여기에 이렇게 강도 있고 높은 산도 있어요. 그럼 여기에 지역 사람들은 강을 건너 산을 넘어서 여기까지 가서 등기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럼 등기 사무를 등기를 우리가 처리할 때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대법원장은 이쪽에서 관할권을 갖고 있지만 권한을 이쪽 등기소에다가 넘겨주는 거예요. 위임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것을 관할의 무엇이란다? 위임인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예요? 관할의 위임권자는 누가 된다? 대법원장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는 것. 여기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등기소에다가 그 권한을 넘겨주는 것을 관할의 위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대법원장이. 그 다음에 관할 등기소에서 또 하나 보셔야 될 것이 관할의 변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관할 변경. 관할의 변경을 관할의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전속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등기소가 있는데 이것이 다른 등기소가 그 권한을 가져가는 거죠. 말 그대로 권한이 바뀌는 거예요. 관할의 전속은 관할의 변경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쪽 등기소에서 A 등기소에서 원래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권한이 어디로 넘어가요? B로 넘어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A 등기소에서는 B에게 권한을 어떻게 권한을 넘겨주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거죠. 권한을 넘겨주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거. 그러면 넘겨받은 등기소 B 등기소에서 하는 역할은 표제부에다가 관할에 변경이 있었다라고 하는 관할에 변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어떻게도 나오냐면은 관할이 변경이 되면은 A 등기소에서 표제부에다가 관할의 변경을 쓰고 권한을 넘겨준다? 그럼 틀린 거죠. 그냥 권한만 넘겨줘요. A에서 B로 권한만 넘겨주면 넘겨받은 등기소에서 할 역할은 뭐다? 표제부에다가 관할의 변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쓰더라 이겁니다. 1번의 마지막 줄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 처리 권한을, 그죠? 처리 권한을 뭐 등기 기록, 원부, 담보 목록, 도면 및 매매 목록의 처리 권한을
다른 등기소에 넘겨주는 조치를 취하고 넘겨받은 등기소에서는 표제부에다가 관할의 변경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가 있죠. 등기사무 정지. 등기사무의 정지는요. 등기사무는 원칙적으로 정지되지 않아요. 근데 천재지변이라든지 전쟁이 일어났다든지 어쩔 수 없는 경우는 등기사무를 무엇할 수 있어요? 정지할 수 있는데 등기사무의 정지권자는 누가 된다? 대법원장이다. 이게 핵심이죠. 대법원장이더라 이겁니다. 대법원장은 일정한 기간을 딱 정해요. 일정한 기간을 정해가지고 등기사무를 정지를 딱 내려요. 근데 만약에 그 정지기간 요 사이에 등기를 무엇하면 등기를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관은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에 해당이 돼서 즉 몇 호예요? 2호에 해당이 돼서 각하 결정을 해버려요. 근데 만약에 2호에 해당이 돼서 각하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무엇을 했다? 기록을 했다. 앞에 것도 써먹는 거죠. 각하 사유를 간과하고 실행이 됐다 이거죠. 1호와 2호에 대해서는 당연 무효인 등기더라 이겁니다. 당연 무효인 등기고 등기관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직권에 의해서 말소를 할 수 있고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바로 무엇에 대한 설명이에요? 등기소에 대한 설명이더라 이겁니다. 등기소는요. 등기소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원칙은 어디 가서 한다? 원칙은 관할 등기소에 가서 한다. 여기서 뭐가 있어요? 예외가 있더라 이겁니다. 예외는 관할에 무엇을 받고 지정을 받고 관할에 위임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죠? 기타적으로 뭐가 있어요? 관할에 전속이 있고 등기사무 무엇이 있다면 등기사무 정지가 있더라 이겁니다. 정지권자 누구? 대법원장. 위임권자 누구? 대법원장. 지정권자 누구? 상급법원장. 이게 가장 중요한 간단하게 기억하시라 이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등기관이에요. 등기관. 그러니까 등기소는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 등기소라면 등기관은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자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등기관인데 등기관은요 4급, 5급, 6급, 7급 중에 4급, 5급, 6급, 7급 중에 지방법원장 일반적으로 지방법원장으로부터 지방법원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자가 무엇이 될 수 있다? 등기관이 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여기서 4급이라고 하는 것은 법원 서기관이에요. 4급은 법원 서기관이고요. 5급은 사무관이죠. 등기사무관이고 6급은 등기주사가 되는 것이고 7급은 등기주사보예요. 이 중에 지방법원장이 무엇을 하면 지정을 하면 무엇이 될 수 있다? 등기관이 되더라 이겁니다. 등기관. 아시겠죠?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1번에 그 내용이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별도의 무엇이 없어도 지정이 없어도 등기소장, 등기소장이라든지 등기과장은 별도의 지정이 없어도 무엇이 된다? 이대로 등기관이 돼요. 그러니까 등기관은 무엇하는 것이다?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자를 등기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등기사무를 처리를 할 때는요. 등기사무를 처리할 때는 접수 순서대로 무엇하도록 되냐면 처리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 등기사무를 처리했을 때 누가 처리했느냐? 즉 어느 등기관이 이 등기사무를 처리했느냐를 알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돼요. 알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 알 수 있는 그 조치라고 하는 것은 미리 부여받은
미리 부여받은 식별 부호를 기록하는 것이더라 이겁니다. 4번에 나와 있죠? 3번에 뭐가 나와요? 등기관은 접수 순서에 따라서 등기사무를 처리를 해야 될 것이고 4번 등기사무를 처리했을 때는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다? 미리 부여받은 식별부호를 기록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자, 등기관은요. 이때 등기관은 등기의 공정성 때문에 업무 처리에 무엇을 받아요? 업무 처리에 제한을 받더라 이겁니다. 업무 처리에 제한을 받는다. 즉 등기관 자기라든지 배우자라든지 사촌인의 친족이라든지 친족이었던 자가 등기를 못하면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을 마친 성인 2명 이상이 참여를 해가지고 조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그것을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럼 반대로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의 등기를 한 성인 2명이 참여를 해서 조서를 작성하면 배우자가 등기를 신청해도 본인이 그거를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보시고요. 그럼 이게 등기관의 업무 처리에 제한을 두는 이유는 뭐다? 공정성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약에 업무 처리에 제한을 했는데 그러니까 배우자가 등기를 신청을 했는데 성인 2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리를 해버렸어요. 이것을 위반하더라도 얘는 절차적 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무효는 아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등기관의 책임은요. 등기관은 등기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등기관은 자기가 이름을 걸고 자기 책임하에서 독립적으로 등기 사무를 처리를 해요. 따라서 등기관이 위법하고 부당하게 사무를 처리하게 되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요. 근데 등기관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배상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국가가 배상을 하고 등기관에 대해서 이제 무엇을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고의하고 중과실은 구상권 행사할 수 있지만 경과실은 안 돼요. 그런 내용들이 써져 있는데 읽어보시고요. 동그라미 2번의 마지막 질이 중요해요. 국가 배상 책임을 경감시키는 한편 등기관이 손해배상 책임의 위험에서 벗어나 소신 있게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그 다음부터 중요하죠. 법원, 행정처장이 등기관의 재정 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못할 수 있다. 운영하더라 이겁니다. 거기까지. 등기관은요.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듯이 등기관의 양도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출제가 잘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그 정도 부분에 대해서만 정리를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만 오늘은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가장 중요한 등기부. 등기부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편성을 하고 어떠한 내용을 담고 공개는 어떻게 하는지 그러한 부분들이 보통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등기법에서 등기부를 이해를 못하면 등기법을 공부하는 전체적으로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등기부가 어떻게 생겼고 어떠한 내용을 거기에 담는지를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